더 가까이 와요. 그녀가 내 뒤에 서서 골프 자세를 교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그녀의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습니다. 손목에 힘을 빼고 어깨를 이렇게. 그녀의 팔이 내 팔을 감싸며 클럽을 함께 쥐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순간 내 시선은 공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나는 골프가 아니라 그녀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페어웨이 위, 우리 둘만 남은 시간. 그녀의 입술이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코치해 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내 아내의 친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30년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느 평범한 중년 남성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도 마무리도 처절했던, 그러나 한때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의 이야기. 내 이름은 강민석, 올해 65살입니다. 서울 근교의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아내 정영숙과는 30년 전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내와 단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해방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날 필요도 없고 지하철에 끼어 출퇴근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는 늘 내게 이것저것 시키기 바빴고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취미생활 좀 해봐. 당신 나이에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친구들은 등산, 낚시, 골프 같은 취미를 즐기는데 나는 회사 외에 다른 세계를 몰랐으니까요. 아내는 오래전부터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성 골프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한 달에 두세 번은 필드에 나갔어요. 골프 배워볼래? 내가 동호회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골프는 부자들의 스포츠라고 생각했고 나이 들어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끈질긴 권유로 결국 골프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 골프채를 잡았을 때는 어색했지만 공이 날아가는 순간의 쾌감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에 2번씩 골프 연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자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필드에 한번 나가볼래? 내가 예약해줄게. 그렇게 시작된 필드 라운딩.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쳤지만 실력 차이가 너무 나서 아내는 자기 동호회, 친구들과 나는 다른 초보자들과 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골프 라운딩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평범한 날이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필드에 도착하자 상쾌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강 부장님, 오늘은 캐디가 새로 오신 분이라 조금 서툴 수 있어요. 프론트에서 일하는 직원이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디가 누구든 나에겐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티오프 시간 10분 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캐디를 맡게 된 박지연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끔하게 단장한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커트한 머리에 깔끔한 캐디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그녀는 잠시 나를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혹시 정영숙님 남편분이신가요? 순간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저는 영숙 언니 골프 동호회 후배예요.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아내의 동호회 송년회에서 잠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아내 친구 중 한 명으로만 여겼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왠지 어색한 마음에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최근에 캐디 일을 시작했어요. 골프를 좋아해서 이렇게 일과 취미를 함께하고 있죠.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고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치는 다른 골퍼들도 도착하자 우리는 첫 홀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 친구라는 생각에 약간 긴장했습니다. 실수하면 아내에게 이야기할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그녀는 매우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강님, 이 홀은 왼쪽 벙커를 조심하세요. 3번 우드보다는 5번 아이언이 좋겠네요. 내가 초보자임을 알고 세심하게 코칭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조언 덕분에 평소보다 스코어가 좋았습니다. 와,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자세가 많이 안정적이에요. 그녀의 칭찬에 괜히 으쓱해졌습니다. 리타이어 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은 오랜만이었거든요. 라운딩이 끝나갈 무렵 다른 골퍼들이 먼저 카트로 이동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저 강님 아내분께 많이 배웠어요. 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갑자기 그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내가 골프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언니 덕분에 골프를 시작했어요. 근데 언니는 제가 캐디라는 건 아직 모르세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우리만의 비밀이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그냥 제가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 만남 이후 나는 골프에 더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연습장에 가던 것이 4일로 늘었습니다. 아내는 내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 역시 취미 생활이 필요했나 봐. 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골프에 빠진 건지 아니면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2번째 필드는 한 달 후에 예약했습니다. 캐디 지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저없이 박지연 씨를 요청했습니다. 강님 다시 뵙네요. 지난번보다 스윙이 더 좋아지셨어요? 골프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이유 모를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 내려 다른 골퍼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면 계속할까요? 비가 많이 새지 않으면 치실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보통은 비가 오면 서둘러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비에 젖은 골프장은 신비로웠고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처음 캐디일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적응했어요. 이제 언니한테도 말했어요. 아, 그래요? 아내가 뭐라던가요? 처음엔 놀라시더니 이내 응원해 주셨어요. 언니는 항상 그래요. 누구보다 이해심이 많죠.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도 괜히 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친구라고 하셨는데 결혼은 하셨어요?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실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3년 전에요. 아이는 없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캐디 일도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따라 그녀의 목소리가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제가 골프 스윙이 잘 안 되는데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 좋죠. 근데 골프장 말고 연습장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더 편하게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골프장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동기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지만 그 무게보다 그녀를 다시 만날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우리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골프 연습장에서 만났습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캐디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한 골프웨어에 가벼운 화장,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죠. 오늘은 편하게 제가 코치해 드릴게요. 그녀가 내 뒤에 서서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팔이 닿고 그녀의 향기가 느껴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몸을 돌리시고 골반을 먼저 움직이세요. 그녀의 손이 내 허리에 살짝 닿자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골프 이야기에서 시작해 서서히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영숙 언니가 항상 남편 자랑을 많이 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라고. 그 말에 왠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성실하고 가정적인 것인지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뿐이에요.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건 제가 이혼하고 나서예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30년 회사 생활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기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골프 레슨이라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씩 만났습니다. 아내에게는 계속 골프 모임, 옛 직장 동료와의 약속 등으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감정보다 그녀를 만날 때의 설렘이 더 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마치 첫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남편이 또 골프 모임이래. 아내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식당 한켠에 앉아있던 나는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아 깜짝 선물을 준비하러 왔다가 아내가 친구와 같은 식당에 있는 것을 보고 인사할까 하다 멈췄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골프에 완전 빠졌나 봐. 일주일에 3번은 나가더라. 아내의 말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취미가 생겨서 좋잖아. 집에만 있으면 서로 지루하지. 그야 그렇지. 그런데 가끔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 골프 치고 오면 뭔가 달라 보여.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곧바로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찍 왔네. 모임 취소됐어? 아내가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또다시 거짓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튿날 박지연 씨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해서 취소하려 했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내 표정이 어두운 걸 알아차렸는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내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만 돌아가실래요? 순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언니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 순간 그녀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고 싶기도 해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퇴직 후 공허했던 제 삶에 그녀는 빛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 같았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석 씨? 돌아보니 아내의 또 다른 골프 동호회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손을 본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게. 말을 더듬는 사이 박지연 씨가 재빨리 손을 뗐습니다. 골프 레슨 중이에요. 손 모양을 교정해주고 있었어요. 지연 씨의 기지 있는 대처에 안도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친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영숙이한테 전화해 볼까? 같이 차라도 한잔할 수 있을 텐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끝내려던 참이었어요. 간신히 그 자리를 모면했지만 불안함은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올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지연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당분간 만남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에게 미안해서.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언니를 생각하면 한 번만 더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발. 결국 그녀는 동의했고 우리는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식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아, 그냥 그랬어. 수영 씨한테 전화 왔었어.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영 씨는 어제 우리를 본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당신이 지연이랑 강변에서 손잡고 있는 걸 봤다더라. 아내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그건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골프에 빠진 줄 알았어. 이제 보니 사람에 빠진 거였네.
아내의 차가운 웃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도 내 친구와.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한테도 전화했어. 그 애는 울면서 모든 걸 인정하더라.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기보다 깊은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아내의 눈물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틀 후 박지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저는 이제 떠납니다. 다른 지역 골프장으로 옮겨요. 언니의 결혼 생활이 회복되길 빕니다.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그녀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 나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겨우 입을 열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한테 좀 다녀올 거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내의 어머니는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언제 돌아와? 아내는 짐을 다 싸고 나서야 나를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언제 돌아올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멍하니 지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대충 데워 먹고 잠들기 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연락 왔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들의 실망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는 아빠 위에 평생을 바쳤잖아요. 아들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회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았고 아들 교육도 혼자 책임졌습니다. 내가 야근할 때도 주말에 회사 일로 나갈 때도 항상 이해해 주었습니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새로운 감정이 좋았던 것 같아.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특별한 존재는 엄마예요. 30년 동안 아빠 곁을 지켜준 사람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떠나기 전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엄마는 아직 아빠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상처받은 거고요. 이제 아빠가 선택할 차례예요. 아들이 떠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사회적 지위를 잃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던 건 아닐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30년을 함께한 아내인가? 아니면 잠시 설렘을 주었던 박지연 씨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박지연 씨에 대한 감정은 새로움에 대한 설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돌아와 주면 남은 평생 보여줄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취미인 뜨개질 키트를 정리하던 중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 신혼여행 티켓,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병원 팔찌, 내가 승진했을 때 아내가 써준 축하 카드. 그동안 아내가 우리의 추억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추억 상자를 봤어. 내가 이렇게 우리 시간을 소중히 여겼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시골에 간 지 한 달째 되는 날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자식처럼 아껴주던 장모님을 뵙는 게 너무 부끄러웠지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수치심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장모님 댁에 도착하자 장모님이 쌀쌀맞게 맞아주셨습니다. 왔어요? 영숙이는 강가에 있어요. 지시하는 대로 강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내는 왠지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여보, 조심스레 다가가 불렀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왜 왔어요? 차갑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데리러 왔어. 집에 같이 가자. 아내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네. 아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난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30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퇴직하고 방황했어. 내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지. 그때 지연 씨가 나타났고, 그만해요. 아내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이름 다시는 말하지 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아니야. 내가 잠시 미쳤던 거야. 이제 정신 차렸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망가진 건 고칠 수 있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날 아내를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대화의 시작은 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나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담사는 퇴직 후 정체성 위기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부장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저 늙어가는 남편일 뿐이었으니까요. 또한 제대로 된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는 잠시 접어두고 대신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퇴직자 모임에서 알게 된 문예창작 동아리에 가입해 매주 수필을 썼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글, 삶의 의미에 대한 사색 등을 썼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빨래, 청소, 장보기.
아내가 30년 동안 도맡아 했던 일들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만든 요리를 가져가기도 하고 집 주변 잡초를 뽑거나 수리가 필요한 곳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의 시선이 차가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내를 만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만나주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만날 때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아내에게 내 변화를 자랑하듯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아들도 중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빠가 얼마나 변했는지 전해주었고 가끔은 함께 시골에 내려가 가족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집에 갈게요. 너무 기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집이 많이 달라졌네요. 아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리도 배우고 청소하는 법도 제대로 배웠어. 그래요? 솜씨 좀 볼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도 있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당신 글쓰기 모임 다닌다면서? 아들이 이야기했나 봅니다. 응.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글을 많이 써. 읽어봐도 될까? 아내의 관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쓴 글 중 아내에게 쓴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에게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게 건네던 따뜻한 미소, 퇴근 후 지친 내게 내어주던 편안한 저녁 식사, 내 투정과 고집을 늘 너그럽게 받아주던 당신의 넓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당신이 떠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을 때 당신은 집에서 묵묵히 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퇴직 후 방황할 때도 당신은 새로운 길을 찾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내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새로운 설렘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한 신뢰와 이해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나누는 작은 기쁨들이라는 것을, 당신 없는 집은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당신 없는 나는 반쪽짜리 사람일 뿐입니다. 돌아와 주세요. 남은 인생, 당신이 내게 주었던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글을 다 읽은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응. 매일 매순간 그렇게 생각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테니까. 알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그날 아내는 다시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은 쓰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내는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가끔은 산책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지난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시골에서 지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는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어느 날 저녁 테라스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건 내 나약함이었어. 그리고 어리석음이었지.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게요. 다시 한번.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서로를 껴안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예전의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아내는 다시 골프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나는 글쓰기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그 시절의 기억이 찾아와 아내를 슬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심 어린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알지?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알아요. 이제는 정말 알아요. 오늘은 우리 결혼 33주년 기념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3년 전에 처음 갔던 그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둘 다 꽤 실력이 늘어서 함께 라운딩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기면 소원 하나 들어줘야 해. 아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 난질 생각 없지만 골프를 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세 타 차이로 이겼습니다. 내 소원 들어줄 준비 됐어? 식사를 하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든지 말해봐. 우리 다음 달에 둘이서 여행 갈래? 30년 동안 단둘이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잖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어디든 가자.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 문득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때 일 이후로. 마음은 어때? 깊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후회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전에 나는 당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었는지.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 진정한 행복은 새로운 자극이나 설렘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아내도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제 68, 66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젊고 충만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사함이 깊어졌습니다. 3년 전 그 위기는 우리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부부 여행을 떠납니다. 박지연 씨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동호회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제주도 골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가끔 그녀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지만 더 이상 그 감정은 설렘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안부 정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겠지요. 나는 다행히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넓은 마음과 용서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서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유혹과 위기. 그것이 단순한 설렘인지 진정한 행복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동반자와의 깊은 이해와 신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불꽃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지만 작은 촛불은 오랫동안 따뜻한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촛불 같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